안녕하세요. 경기북부 비정규직 지원센터 센터장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부 시간에 이어서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조영원 농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영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현실 사회에 비춰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부자라고 해야 되나요? 원하청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갑을 관계죠. 하청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원청의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해고되지 않으려고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해요.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원하청 관계가 여전히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혹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님이 쓰신 칼럼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장갑질119에서 작년에 했던 직장인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직장인의 76%가 원청의 갑질이 심각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하고요. 하청 노동자의 처우는 85%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고 하고 노동 조건의 결정권자는 15%만 하청회사가 갖고 있다. 원청회사가 43%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하고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독립적인 사업장이라고 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법인은 이제 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자본은 집중하고 위험은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해고를 이제 자유롭게 한다거나 안전 이슈가 이제 벌어질 때 그 책임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원하청 만들어 놓는 거죠, 법인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냐,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점인데 그 핵심은 원청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진보적인 전향적인 판결에 의해서 이제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는 형태였었는데 법인이 그 위험을 분산하려고 하면서 원하청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법이 이제 개정된다거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는 한은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원하청 얘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주인공 정은이 원청 회사를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복도 같은 이상한 공간에 책상 하나만 달랑 놓고 거기 계속 앉혀놓더라고요. 거기가 어떤 휴게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직원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막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고양 후배님, 내가 그간의 정으로 말하는 건데 박정 씨, 이게 지금 여자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 어? 우리 1년만 합시다. 딱 1년만. 그리고 그 뒤에 컴백. 합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심이 들 정도로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자진사직을 종용하는 거다. 원청의 이런 의도, 이런 방식 문제가 좀 없는 것인지. 그 원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전형적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든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갖고 이제 복직한 사람들한테 나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책상 하나 주고 컴퓨터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런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이게 부당한 전직이다라는 식의 구제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직장내 괴롭힘 법이 있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가 있을 것.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군요. 예, 그 직장에서의 그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어떤 그 신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을 하기 힘든 환경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게 지금 휴게실 같은 공간에 업무 하라고 책상을 놓는 것 자체가 명백한 괴롭힘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두시면 되겠죠. 명백하군요. 예, 그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직장 내 괴롭힘법이 나온 이후에 이제 그런 행태들이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랑 만약에 싸워갖고 복직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어색하고 회사가 또 괴롭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또 신고하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다시 한번 싸우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영화에서 보면 좀 사소한 것 같긴 한데 또 이걸 또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나. 이 정은이 열심히 이제 그 작업을 배우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장이나 작업복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작업복을 달라고 하는데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그걸 구입하는데 작업복이 없냐 이랬더니 그거는 지급되지 않는다. 개인이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작업복밖에 없습니까? 그게 어때서요? 너무하잖아요. 예? 공짜가 어딘지. 작업복이 그럼 공짜지 이런 걸 누가
돈 주고 삽니까? 우린 돈 주고 사요. 원청에서 이런 작업복 안 줘요. 그것도 럭키인데요. 근데 이 작업복 자체가 방전되는 특수 작업복이어서 되게 비싼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찾아보시면은 32조의 보호구의 지급 등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요. 32조 1항 6호에 보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거 보면 참 답답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막 비가 내리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안개가 많이 낀 날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런데 원청업체에서 점검을 한다는 이유로 기후가 되게 좋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시킵니다. 이런 날은 작업 못 해요. 전기가 공중으로 전도돼서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악천후로 이쪽 풍도탑 비상이고 우리 쪽 그 상단에자 이상 생겼으니까 아 이런 날 올라가라 그래. 그 어쨌든 그 꼬투리 안 잡히게 잘하자. 연비라 전기가 공중으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작업이에요. 애자에 로프 걸어서 그냥 올려주면 돼요. 이 과정에서 고압 전류에 의해서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대부분의 이 산재 사고라는 것이 안전불감증, 안전수칙을 좀 어긴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위험한 지시와 근무 명령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서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관리 감독자한테 이제 보고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영화에서는 관리 감독자가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법적으로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52조 사항을 보면요.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가 무엇인지 차후에 판사님에 의하고 가려지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했다가 또 뭐 징계를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관련한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대법원 2018-288662 판결을 보면은 해당 노동자분이 그러니까 위험한 환경에서 조합원을 대피시키는 바람에 중징계를 받았던 사건이거든요. 대법원은 그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 갖고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당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것이고 사업주는 여기에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조문에 나오는데 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 징계는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 중지권이 왜 있는지까지도 그런 취지까지 설명해 준 점이 되게 인상적이. 그리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서도 보면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작업 중지권 행사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그 형사처벌이 있는 조항이거든요. 함부로 노동자한테 해고한다거나 뭐 징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땡땡물산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재해율이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또 긍정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2부 영상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을 좀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은 뭐 메시지가 분명한 작품이어서 선명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노동상담을 할 때 질사건인지 이규사건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이제 드리는 답변은 질사건인 경우에도 싸워야 될 때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처분을 당했을 때 그렇게 처분을 당하고 포기하는 것과 내가 그래도 한번 싸워봤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거는 상대한테도 다르고 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네라고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가 한테 때렸을 때 가만히 맞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싸웠으니까. 회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거는 되게 나보다 훨씬 더 센 존재랑 싸우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 저는 싸웠다는 것만으로 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비긴 거지. 그거는 굉장히 센 존재랑 싸운 거니까. 근데 그게 무엇보다 나 자신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이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설령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거든요. 작품 처음에 시작할 때 필라멘트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뭐 해고 직전의 상황 또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로 묘사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에서는 그 오르지 못하던 성전탑을 끝까지 올라가서 정전된 그 도시에 빛을 전해주는 그런 식으로 끝나는데,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겠다는 정은의 어떤 최종적인 승리 선언처럼 느껴져서 대단히 좀 감동적이었었고, 이 작품의 포스터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세상의 모든 정은을 위한 가장 진솔한 응원이다라고 나오는데, 모든 정은님들께서 파이팅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노동이 쓰다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영화 같은 이런 문학 작품들은 우리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쓰여진다고 해요. 이 세상이 돈보다는 생명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의 삶이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